네, 다음은 본론 쓰기인데요. 마찬가지로 첫 번째 주제인 무하마드처럼 학교에 갈 수 없다면 너는 어떻게 했는가? 이 글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제가 본론 쓰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본론은요, body paragraphs라고도 하는데요. 글의 몸통이 되는 부분이에요. 몸통을 어떻게 구성하면 될까요? 몸통은 한 두세 가지 정도만 여러분이 넣어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몸통은 이렇게 시작할 수 있어요. First, to begin with, firstly 이런 말들을 써주고 그 다음에 자기의 근거, 첫 번째 근거를 제시해 줍니다. 제가 아래 예시 들어놓은 것을 볼까요? 첫째로 나는 학교에 가면 친구들을 만날 수 있다. 이게 내가 학교에 가야 되는 첫 번째 근거예요. 난 학교에 못 가면 슬플 거다라는 게 제 메인 아이디어였잖아요. This is a sentence였잖아요. 거기에 대한 근거로 내가 학교에 가야 되는 이유는 첫째, 친구들을 만나기 위해서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근거, 토픽 센텐스가 되겠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렇게 토픽 센텐스 하나만 딱 쓰면 안 되고요. 본론을 조금 더 풍부하게 구성하기 위해서는 그 그 근거에 대한 근거, 그 근거에 대한 예시, 사례, 그 근거에 대한 대조를 쓰고 또 반박하고, 그 근거에 대한 설명, 이런 식으로 조금 더 한 몸통을 조금 더 풍부하게 만들어줍니다. 예시를 볼게요. 자, 이게 제가 친구를 만나야 된다. 그게 학교 가야 되는 이유이다. 이게 첫 번째 근거였는데요. 조금 더 자세히 말하면요. 학교에서는 친구를 만나고 우정을 쌓기 위한 최고의 장소이다. 이렇게 근거 1에 대한 설명을 넣어줘요. 만약 내가 학교 못 간다면 친구를 만날 수도 없고 좋은 추억을 쌓을 수도 없을 것이다. 이런 문장 넣어주고, 물론 학교에 안 가고도 혼자 배울 수는 있다. 이게 대조되는 문장이죠. 그 다음에 하지만이라는 말을 넣어서 반박을 해줍니다. 하지만 친구들과 함께 배우는 것이 혼자 공부하는 것보다 더 오래 기억에 남는다. 즉 이러한 이유들로 나는 학교에서 친구들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학교에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지금 보여드리다시피 여기 이 토픽 센텐스를 여러 가지 근거에 대한 설명과 대조와 반박으로 조금 더 풍부하게 글을 이어주고 있는 것이 이 본론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근거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로 두 번째는 그런데 second, next, also, moreover, secondly 이런 말들을 써주던가요. 만약에 두 번째 근거가 마지막 근거라면 finally 이런 말을 써준 다음에 토픽 센텐스를 씁니다. 볼까요? 저는 second 이렇게 둘째로 라고 썼죠. 둘째 토픽 센텐스는 나는 내 꿈을 이루기에 교육이 필요하다. 이게 제 두 번째 근거입니다. 이 근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제 조금 더 글을 풀기 위해서 각종 근거에 대한 근거, 예시, 대조와 반박 이런 말들을 넣어주는 거예요. 저는 어떻게 썼나 한번 보세요. 학교에 안 가면 잠깐 좋겠다. 이거는 제 아이디어와 대조되는 말이죠. 하지만 결국에는 나는 꿈이 있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배워야 된다. 배워야 되기 때문에 난 학교에 가야 된다. 이게 반박이에요. 물론 이렇게 대조되는 의견 또 나올 수도 있어요. 물론 학교에 안 가도 홈스쿨링을 통해 배울 수는 있다. 또 하지만 써주고 난 홈스쿨링으로 배우는 것보다 학교에서 배우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학교의 장점을 이야기해 주는 거죠. 왜 그러냐면 학교에는 이런 선생님들도 있고 그분들은 나를 잘 알고 인터넷 강사보다 더 효과적이다. 이런 반박을 하나 더 써주고 그리고 또 질문할 수 있다. 이런 반박을 써주고 그러니까 이 반박이 지금 하나, 둘, 세 개인데요. 앞에 나오는 이거에 대한 반박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반박의 효과가 뭔가요? 학교에 가서 배움을 이어야만 하는 이유들이 되겠죠. 학교에는 훌륭한 선생님들이 있고 나를 잘 아시고 효과적으로 가르치시고 질문도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학교에 가야 되는 이유가 되겠죠. 결국 효과적인 배움을 위해서는 학교에 가야 되고 그 배움을 통해 나는 꿈을 이루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본론을 구성하면 되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들의 생각은 저랑 다를 수도 있어요. 여기다가 내 꿈이 뭔데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자기 꿈을 더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요. 여러분이 본론 쓰는 연습을 반드시 해보시기 바랍니다. 연습하기로 들어갈까요? 이번에는 환경보호 실천에 대한 주제로 본론 쓰는 방법을 연습해 보세요. 먼저 불을 끈다. 그 다음에 대중교통을 이용한다. 이게 제 두 가지 근거예요. 그 중에 하나인 불을 끈다. 이걸 가지고 연습을 해보면요. 여기다가 어떤 문장을 써줄 수 있을까요? 자기 근거로 first 써준 다음에
First, you should turn off the light when you are not using the room, when you are not using it. 이런 식으로 여러분은 불을 꺼야 됩니다. 이렇게 근거를 제시해줘요.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설명과 예시 이유를 넣어주는 거죠. 불을 끄면 뭐가 좋은지, 왜 불을 꺼야 되는지, 그리고 뭐 여러분이 이야기를 풀어나가기 나름인데요.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불을 끄는 것의 장점과 불을 끄는 것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대조와 반박은 어떤 내용을 써주면 될까요? 물론 밝게 사는 게 좋긴 하다 하지만 조금의 어두움에 불편을 감수한다면 우리가 지구를 구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넣어주면 정말 불을 꺼야 되는 것에 대한 조금 더 강조하는 그런 효과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번 연습해 보시고요. 영상 잠시 멈추시고 본론 쓰는 거 연습한 다음에 또 들어보세요. 다음으로 실물화폐가 과연 없어질까? 여기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쓰는 것을 연습을 해볼게요. 우선 나의 주장은 실물화폐는 안 없어진다 예요. 그리고 첫 번째 근거로 실물화폐 장점을 이야기할 거고요. 두 번째 근거로 가상화폐의 단점을 이야기할 거라고 해보자면 근거로서 여러분이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처음에 실물화폐의 장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무엇보다도 실물화폐는 근거에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First, 실물화폐는 누구나 쓰기 편리하다 이런 식으로요. 물론 가상화폐가 편리하기도 하지만요. 노인들이나 좀 인터넷이나 컴퓨터를 잘 못하는 그런 계층에서는 실물화폐가 훨씬 더 가상화폐보다 온라인 머니보다 쓰기 쉽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유를 드는 거예요. First, 실물화폐는 사용하기 누구나 사용하기 쉽다.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설명 예시를 조금 더 해주자면 노인들의 예를 드는 거죠. 예를 들어 노인들은 컴퓨터를 잘하지 못하고 그래서 온라인 머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신뢰가 부족하다 이런 말들을 쓸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실물화폐 장점 방금 말했던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대조와 반박 부분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쓸 수가 있을까요? 실물화폐 단점을 살짝 언급한 다음에 그러나 나는 여전히 이렇게 생각한다 라고 반박해주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동전과 지폐의 사용은 신용카드의 사용보다 물론 추적이 어려워서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 이런 대조되는 의견을 써주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물화폐의 그 악용은 법으로 잘 다스리면 되는 것이고 실물화폐가 영원히 없어진다면 생기는 불편함을 감당하는 것보다 차라리 실물화폐가 존재하는 것이 더 낫다. 이런 식으로 반박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영어로 쓰지 않고 이제 한국말로 대충 이야기했지만 여러분은 이거를 조금 더 쉬운 표현으로 영어로 바꿔보려는 노력을 하시는 게 이제 여러분의 몫이고요. 그리고 어떤 표현을 쓰려고 할 때 단어가 머릿속에서 안 떠오를 거예요. 그럴 때에는 절대로 번역기 돌리지 마시고 네이버 영어 사전 펼쳐놓고 필요한 거 타이핑해서 쳐보면서 그 단어가 어떻게 쓰이는지 예문을 살펴보면서 예문을 통해서 여러분이 문장을 쉬운 문장으로 옮겨보고 자기 것으로 만드는 그런 연습을 계속해서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영어 글쓰기가 꾸준히 늘 수 있어요. 자, 그럼 영상 멈춰보시고 본론 쓰기 연습해보세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